여러가지 역학에 대하여 조사한 1611 사업 인재입니다. 우선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여러가지 역학은 크게 회전역학, 평형, 유체역학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회전역학입니다. 회전역학은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한 역학으로 이런 역학을 기술하기 위한 변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를 각변수라고 합니다. 각 변수는 각 변이, 각 속도, 각 가속도, 그리고 회전관성, 토크, 각 운동량 등이 존재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회전관성은 어떤 물체의 미소 질량에 대해 회전축까지 거리의 제곱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그렇다면 토크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대응되는 값으로 물체와 회전축까지 거리, 그리고 그 거리 방향과 수직한 힘의 크기를 곱한 값입니다. 그렇다면 각 운동량 또한 어떤 물체의 회전축까지의 거리와 그 거리의 수직한 방향의 선 운동량의 크기를 곱한 값입니다. 이때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성은 서로 대칭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F는 AMA와 토크는 IRP에서 보여다시피 F를 토크, M은 I, A는 알파에 비유하게 되면 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 미분한 값이 힘이라는 관계가 있는데요. 이것을 회전 운동에 대입시키게 되면 각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토크가 나온다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병진 운동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인데요. m을 I, v는 오메가에 대응시키게 되면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각 운동량 보존인데요. 각 운동량 보존은 전체에게 작용하는 토크의 크기가 0이면 각 운동량은 보존된다. 즉 항상 일정하다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아까 슬라이드에서 나왔다시피 각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 미분한 토크인데 이 토크 값이 0이 되면 각 운동량 항상 상수가 되므로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평형입니다. 평형이란 물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이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없어져 겉으로는 변화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형에 이르기 위해서는 물체가 가진 합력의 크기가 총 0이 되고 그리고 물체가 가지는 토크의 합 또한 총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형이 이루어질 때는 물체의 운동량과 각 운동량이 모두 일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형은 크게 안정평형과 불안정평형을 나눌 수 있는데요. 안정평형은 물체에 아주 작은 변이를 가했을 때 다시 평형점으로 돌아오는 평형이고, 그리고 불안정평형은 아주 작은 변이에도 불구하고 무한으로 가게 되는 그런 평형입니다. 그리고 R점이 0이 되면 물체의 위치 에너지를 거리에 대해 미분한 값이 0이 될 때 그런 위치를 평형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안정평형은 위치 에너지를 2번 미분하게 되면 0보다 커야 하고 불안정평형은 2번 미분할 때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체역학입니다. 유체역학은 크게 유체정력학과 유체동력학을 나눌 수 있는데요. 유체정력학은 말 그대로 정지에 있는 유체에 대한 역학으로 모든 유체 입자들에 대한 주어진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므로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유체동력학을 움직이는 역학적인 유체에 대한 개를 분석하는 역학입니다. 예를 들어 베르누의 방정식, 사이펀의 원리, 양력 등이 있습니다. 이때 유체역학은 항상 이상유체라는 유체를 다루어야만 하는데요. 이 이상유체는 정상흐름, 비압축성, 비점성, 비회전 4가지 조건을 모두 이루어야 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파스칼의 원리는 그림과 같이 A1, A2로 이루어진 개에서 A1에 F1의 힘을 가했을 때 A2에서 힘의 크기, 즉 F2를 구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수면에서의 압력은 대기압 P0로 서로 같은데 여기다가 rho g h를 더한 값은 총 바닥에서의 압력과 같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1 쪽에서 계산한 값과 A2 쪽에서 계산한 값이 같아야 하는데요. 이때 압력의 변화는 A1분의 F1 그리고 A2분의 F2이므로 이 두 값이 서로 같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면적의 비가 총 힘의 비율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흔히 부력의 원리라고 불리는데요. 어떤 물체를 유체에 넣었을 때 받는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유체에 잠긴 부피만큼 유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직육면체에서 그 힘을 계산하게 보면 바닥에서의 압력은 그 직육면체의 위쪽의 압력보다 rho g h, 즉 그만큼의 유체의 양만큼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힘을 계산하게 되면 아래쪽의 압력과 위쪽의 압력 차, 거기다가 단면적을 곱한 값이기 때문에 rho g v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직육면체일 때 계산한 값으로 직육면체가 아닌
즉 임의의 모양일 때에 대하여 계산도 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로지 V가 나온다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자면 그 물체의 모양과 동일한 모양, 그리고 동일한 부피의 유체를 고려합니다. 그 다음에 물체 대신 그 위에 생각한 유체가 들어간 상황에서 유체에 작용한 중력과 부력의 크기는 항상 같아야 하기 때문에 부력은 ρ VG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유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유체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임의의 물체에 대하여 부력의 크기는 항상 일정합니다. 따라서 임의의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 또한 ρ VG가 됩니다. 그 다음 연속 방정식인데요. 연속 방정식은 이렇게 단면적 곱하기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법칙으로 이상 유체이기 때문에 유체가 비압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상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베르누이 방정식인데요. 베르누이 방정식은 일종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관련된 식입니다. 미소의 유체의 입자를 이동시킬 때 가한 일은 P1 빼기 P2의 총 부피를 곱한 값인데요. 이때 가한 일이 운동 에너지 합과 위치 에너지 합과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다음 식이 성립하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P 더하기 2분의 1 로브 제곱 더하기 로지 Y가 항상 일정하다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의속 측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연속 방정식, 베르누이 방정식, 압력평을 사용한 뒤 모두 다 계산을 하게 되면 V1을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이펀의 원리입니다. 사이펀은 이렇게 C에서 물을 일정 양만큼 빼내면 그 다음부터 대기압과 압력이 B에서의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계속 쭉 이동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A와 C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사용하면 관에 흐르는 유체의 속력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와 C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사용하면 이렇게 B에서의 압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PB는 항상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H1 더하기 H2, 즉 관의 높이는 항상 ρ G 분의 P0보다 작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